이란 때문에 주식시장 걱정을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예, 그런데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가 1.6%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근데 크게 큰 폭의 영향은 덜 받을 거다는 일단 전망을 하고 되게 좋은 소식은 뭐냐면 네네. 2월 한 달간 반도체 우리 수출이요. 무려 20%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23% 증가했는데 네. 지금 반도체 주가가 올라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 네. 심지어 지금 일본의 반도체 주가는 오히려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또 얘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한국의 주식시장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은 빨리 막아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그래서 네. 관련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오랜 시간 감사하고요. 박진영 교수님 감사하고요. 이광수 소장님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걱정 많이 했는데 꼭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은요 수개월 동안 이란에 대한 공격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하면서 네. 그 와중에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 협상하는 와중에도 그렇습니다. 예.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휘부가 한데 모여서 회의를 한 2월 28일 오전에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미국은 군사 시절을 요격을 하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휘부 제거에 투입이 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으로 일단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초등학교야. 초등학교. 아, 트럼프 무슨 노벨 평화가상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아, 정말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관련 이야기 전문가분들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지금 몇 년째 외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더 상황은 나빠만 갑니다. 성일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군사 전문가 조용근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초등학교를 또 폭격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초등학교를 네. 여학생들만 다니는 초등학교. 그래서 사상자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망자가 65명. 아, 더 늘어났습니까? 165명. 아, 165명으로 늘어났어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 트럼프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공격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희생도 감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피 한 방울 안 흘리지. 그러니까.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A short time ago,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Our objective is to defend the American people by eliminating imminent threats from the Iranian regime, a vicious group of very hard, terrible people. They've rejected every opportunity to renounce their nuclear ambitions, and we can't take it anymore. They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The lives of courageous American heroes may be lost, and we may have casualties. That often happens in war. Finally, to the great, proud people of Iran, I say tonight that the hour of your freedom is at hand. When we are finished, take over your government. It will be yours to take. 정말
진짜 끔찍한 장면인데 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고 그 가족들도 사망하고요. 네. 그리고 지휘부가 대부분 사망을 했습니다. 네. 미국 추산으로는 이란 지도부가 48명인가요? 예, 사망한 것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에서도 하메네이 사망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란 국영 TV에서 공식화하는 장면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مردم شریف و سرفراز ایران با کمال تأسف و تأثر به اطلاع می‌رساند در پی حمله سبعانه دولت جنایت پیشه آمریکا و رژیم منحوس صهیونیستی اسوه ایمان و جهاد و مقاومت رهبر معظم انقلاب اسلامی حضرت آیت الله العظما امام خامنه ای به فیض بزرگ شهادت رسید. 네,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이란에서는요 사망을 애도하는 국민들도 있고 네. 그리고 사망을 환호하는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도 보복 공습에 나섰거든요. 네. 근데 참 이것도 가슴이 아픈 게 지금 트럼프가 저 멀리서 집에서 이렇게 뭐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지시하잖아. 근데 이란의 보복 공습이 미국을 향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네. 예. 이라크 미군 기지, 쿠웨이트의 공군 기지, 바레인에 있는 함대 본부, 카타르,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지금 미군 기지를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 본토가 아닌. 그렇습니다. 예. 네. 주변 국가에 있는 네. 미군 기지 그 공격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짧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다 이란이네요. 아니 바레인, 바레인. 네. 이란에서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건물. 와.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상황을 잠깐 정리를 했는데 우리 세 분의 전문가분들은 지금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쟁의 징조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의 거의 45% 반이 절반이 가 있었고, 네, 저희가 다뤘죠. 그다음에 항공모함이 가 있었기 때문에 징조는 많았는데 전쟁의 목적이나 명분 자체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지금 뭐 imminent threat이라 그래서 이란의 위협이 증가됐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한테 지금 이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핵을 개발했을 때의 미래의 위협이지 당장의 지금 최약체가 된 이란이 위협을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정권을 바꾼다 그러는데 만약에 정권을 바꾸려면 들어가 가지고 이라크처럼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상군은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공중전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또 불분명한 거고요.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뭔지, 이란은 하메네이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지금 우리가 다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3일 만에 끝날 건지 열흘 만에 끝날 건지, 그리고 최악의 20년 갔던 이라크, 8년에서 길게는 20년 갔던 이라크 전쟁에 재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 전쟁을 하는 목적과 엔드게임,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뭔지가 아직도 불분명해요.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두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뷰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다 죽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지도자가 한 3명 있는데 지금은 얘기 못 하는데 네. 그들이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로드리게스처럼 누구를 내세울 것 같은데,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자, 그건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최고 지도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속내를 슬쩍 내비쳤는데 그거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기자가 인터뷰 때 원하는 지도자가 있냐라고 물어보니 그러니까 저런 질문도 이게 맞는 질문이야. 나는 진짜. 그랬더니 아, 트럼프는 그런 것 같다. 좋은 후보들이 몇 명 있다. 그래서 그러면 실권자가 누구냐? 히메네이 죽고 하메네이 죽고 그랬더니 나는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있지만 말할 수는 없다. 아니 이거 전혀 다른 나라인데 혹시 원하는 지도자 있어요? 이게 가능한 나라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 이란 혁명 수비대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뭐냐 하면 그 1979년에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이제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한 15만에서 20만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신정 국가여서 최고 지도자가 거의 신 같은 교황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 보위하는 이러한 군대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이 모든 그러면서 이제 정권하고 결탁되어 있다 보니까 이 혁명 수비대가 뭐 정치, 사회, 경제를 전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계속 중동이 뭐 이스라엘, 미국 폭격으로 이 총사령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40몇 명이 다 죽었어도 보복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죽어도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나눠져 있는 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딱 집권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자체가 하나의 권한이고 권력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최고 지도자가 누군가가 딱 되는 순간에 네네네. 이 최고 지도자를 옹호하고 보위하기 위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움직일 텐데 네. 그 지금 대행하겠다는 라니자니 그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빼내면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심지어 자기네들 최고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사상적으로 뭉쳐질 수 있는 더 뭉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거 골치 아프네 그러면 또 앞으로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최고 지도자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제가 맞는지 한번 확인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쉽게 대통령 플러스 교황 뭐 요 정도로 보면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최고 지도자 지도자는 느낌 국민들이 바라보는 느낌 그렇죠. 교황이죠. 교황이에요. 아, 대통령 시아파 이슬람 교황. 교황 정도 느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네.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신적인 사람이 되려면 일반 사람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리자니 말씀하셨는데 라리자니는 혁명 수비대 출신이고 네. 이슬람 법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무조건 이슬람 법학자여야 돼요. 이슬람 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율법학자가 돼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혁명 수비대 힘이 세도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실세이긴 한데 실세라고 나오던데. 실세. 왜냐하면 지금 저기 알리 하메네이가 죽었기 때문에 실세죠. 아. 네, 최고 지도자가 살아 있으면 이 사람 그 사람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네. 유고시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실세이지만 이 사람은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뽑는 전문가 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88명으로 구성된. 예. 근데 이제 전제는 뭐냐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성직자를 중심으로 신정 국가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군부가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신정 국가를 미국이 무너뜨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호메이니에서 하메네이로 간 걸 중단시키는데 그걸 중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군부인 거예요. 군부가 지금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 혁명군이 그 최고 지도자를 보위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권력 투쟁을 하는 국면이 오는 거죠. 그렇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닌데 지금 미국은 그 중에 누구를 잡아서 친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 임시 집단 지도부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란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죠? 111조에 따라서 최고 지도자 유고시
3인 체제로 갑니다. 삼인. 지금 3인 임시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대통령, 그다음에 대법원장. 법무부 수장, 뭐 대법원장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수장,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의 한 사람. 이 세 명이 지금 임시로 이 지금 이란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알리 라리잔이 저 사람이 사실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집단 지도부 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네. 지금 중요한 정책 결정은 알리 라리자네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아까 정확하게 우리 장군님이 설명해 주신 혁명수비대와 함께 중요한 정책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힘이 보고 제일 있습니다. 세겠네요, 네. 확실히. 그럼 어찌됐든 간에 저 사람이 다음을 맡을 가능성은 이제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고요.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할 수는 있죠. 아, 저 자리는 예, 유지할 저 수 자리는 있고.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최고 지도자 자리는 절대 저 사람 불가능합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네. 트럼프가 미국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면 오바마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003년 전쟁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뭐냐면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이 8년 길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라크 전쟁에 지상군을 투입한 거를 반대했다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고요. 트럼프는 지금도 2003년의 전쟁이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공화당 대통령인데 부시 아들 부시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인데 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 정권을 바꾸고 싶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공중전 해가지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은 분권적인 데다가 지금 시스템으로 그다음에 하메네이가 죽기 전에 1번, 2번, 3번, 4번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이 지상군으로 가서 그 체제를 부수지 않고 그럼 불가능하지.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상군 들어가는 거는 최악이고 트럼프도 원하지 않고 마가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3일이나 일주일 후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하고 나와버리고 이긴 것처럼 나오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은 현상일지도 몰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 빨리 이제 더 지지해 주세요 하고 예를 들어 빠졌다 칠게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네탄야후는 이스라엘 가만히 안 있죠. 사실 이번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은 계속 끌려 들어가는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앙적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걸 이란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사상자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군의 사상자가 많이 내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 벌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복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네. 이제 이것을 계속 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란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중동 국가의 미군 기지들을 계속 타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꾸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중동 국가들을 자꾸 끌어들이면 나중에 자기네들 그러니까 미군들이 가장 공경에 처했던 이라크 아프가니전처럼 네. 테러전과 게릴라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건 지상군 투입 없이는 안 되는 거고 네. 미군은 지상군이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의 시작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미 중동 그래서 사실은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세게 하면 네. 저번에 그 작년에 그 6월 달에 12일 전쟁 했던 것처럼 확 죽으면 다시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보복 작전들이 세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제 늪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늪으로 막 갈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그 미군의 희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부에서 반발이 또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 안 좋아지죠. 그러면은 네. 트럼프는 더 전쟁을 이어갈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측면은 없나요? 있죠. 지금 벌써 미군 사망자 3명 나왔고요. 네. 5명 중상자 나왔거든요.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사상자가 더 나오겠죠. 앞으로. 자,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전쟁이라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우리가 피해 하나도 없이 전쟁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감내해야 한다. 대놓고 하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해서 엄청난 여론의 압박을 받겠지만 그것 네. 때문에 전쟁을 저는 중단할 것 같지는 근데 않고요. 그거는 저는 그래요? 어떻게 들리냐면 자리를 네. 까는 것처럼 들립니다. 뭐냐면 당분간 희생이 나와도 내 전쟁은 2003년의 전쟁이 안 될 거니까 좀 참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상의 희생이 나거나 저는 제가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 그동안 국제 테러리즘이 별로 없었어요. 네. 저렇게 코너를 몰면은 지금 헤즈볼라도 지금 다 반격하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또 항공기니 뭐니 해가지고 전 세계 또 우리가 테러의 그동안 전쟁.
그동안 테러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또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나 이런 것은 또 게릴라 말씀하신 거 게릴라전으로 계속 미군 기지를 때리면서 희생자를 만들 것이고요. 헤즈볼라는 이미 지금 개전을 했어요. 개전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레바논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를 공격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해도 네. 전쟁은요 깨끗하게 끝나는 법이 없이는 늘 누더기야.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들어가는 건.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 전쟁을 가장 원했던 사람을 꼽자면은 네타냐후인가요? 이스라엘에 그거는 확실한가요? 확실한 네. 거죠. 넘버 원입니다. 그럼 네타냐후가 매우 강력히 원했어. 그래서 살살 긁었다고 칠게요 트럼프를. 그럼 트럼프에게는 또 어떠한 본인에게 이득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뭐 중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번에 항상 전쟁이 시선 돌리기 용 정도로 보면 되나요? 거기서 이익을 이제 자기는 득표를 더 하고 싶었겠죠. 뭐 아시다시피 뭐 앱스타인 벌써 떴고, 또 그 부분이야. 네 관세 이미 뭐 벌써 대법원 판결 나왔고, 그러니까 자기가 업무 그 뭐 치적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막 묻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 순간에 돌려서 깔끔하게 빠졌어야 되는데 예, 깔끔하게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다시 이제 덫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저는 이란 외교장관이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퍼스트고 터커 칼슨이나 미국의 마가가 얘기하고 이거 아메리카 라스트다. 저는 이 작전에 폭사시킨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거 엄청나게 꼬셨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최약체고 지금 살짝만 밀면 바로 붕괴된다고 트럼프를 꼬셨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걸 갖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트럼프가 그 중간 선거 그다음에 네타냐후가 사실은 지금 10월에 총선을 해야 되는데 겨우 연정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3월에 예산안을 통과 못 시키면 조기 총선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달인데? 네, 네타냐후가 이것 때문에 전쟁을 계속 구슬렸고 트럼프를 끌어들였다는 게 지금 미국의 분석이고요.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조기 총선을 하고 그냥 가면 10월인데 지금 예산안 통과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네, 그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뭐 10월이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얼마 안 3월이나 남아서 10월.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1월달 반정부 시기가 이란에서 크게 났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맞아요. 예. 내가 도와주게 반정부 시기자들 더 나와라. 그 부분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에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도와줄게. 그러니까 당신들을 포갑하고 있는 이 강경 이 정권을 내가 한번 약화시켜 줄게. 그래서 혁명수비대나 그다음에 이번에 반정부 시위에 적극 동원됐던 바시지라는 민병대 이 세력을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이란을 민주적인 이란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 달 정도를 공격하면 혁명수비대와 지금 집권 세력들을 엄청나게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다시 한번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해서 정권을 장악해라.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핵협상을 원했는데 핵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네. 근데 본인은 핵협상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조건이 이란이 받을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실패했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는 핵협상을 다시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약속했던 이란 국민들에게 내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내 도움이 가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자꾸 그 핵협상 얘기하는데 네. 2015년에 네. 오바마가 핵협상 했잖아요. JCPOA라고 네. 했죠. 그리고 나서 깬 것은 트럼프로 미국이죠. 정권 바뀌고 네. 트럼프가 깼잖아.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란은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네네. 지가 만들어 놓고 왜 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트럼프는? 원래 방귀 낀 놈이 썩는다고. 이 업계에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팔아라. 위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팔아라. 교수님 말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3,000개가 정도 됩니다. 네. 예, 거의 3,000여 개가 되는데 작년에 한 500개를 썼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이제 그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이 지금 탄도미사일로 계속 막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한 걸 막을 수 있는 뭐 사드라든가 방공 체계는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군들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이걸 계속 공수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저번에 작년 6월 달에 미국에서 그 핵시설 3곳을 때렸을 때 네. 그때 항공기가 125대가 이상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B2기만 해도 수십여 대가 들어갔어요. 진짜요? 그리고 벙커버스터가 거의 3만 파운드 벙커버스터가 해서 때렸다라고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파괴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별로 파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중폭격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란 혁명 수비대를 와해시킬 만큼 그러한 힘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걸 와해시키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상군은 들어갈 생각은 없고 폭격만 잘해줄 테니 너희가 봉기해라. 이렇게 해서 봉기할 수 있을. 왜냐하면 곳곳에 이란 혁명 수비대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봉기할 시민 세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의 봄 때도 그렇게 열광했는데 거의 다가 군부거나 왕정으로 복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죠. 이란 시민들이 사실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이게 그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버리니까 그렇죠. 결국은 민중들만 훨씬 더 죽어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실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란 국민들은 네.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아까 애도하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의 비율하고 네. 아까 사망과 동시에 환호하는 국민들도 존재하잖아요. 반정부 네네네. 시위했던 사람도 존재하니까 네. 그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그러나 추정을 해보면 지금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혁명 수비대의 사람들, 그다음에 뭐 정치인들, 그다음에 민병대들 이런 사람들을 친다면 한 30에서 40% 될 거고요. 반정부 시위를 반정부 하는 시위는 지금 작년에 나왔던 게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시위가 많았지만 최대치였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수백만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네, 사실이고.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도 미국에 의해서 괴멸되는 거를 과연 바라느냐 하는 걸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들어갔으면 무너질 정권이 미국이 들어가면서록 반미 결집을 해주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집권 세력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폭력을 행사할 명분을 줄 수 그런 부분도 있겠네. 있지만 시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도와달라고 외친 사람도 있어요.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있죠.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있어. 몇 명이 그랬는지 네. 모르니까 우리가. 그리고 통계가 그들의 없기 정말 때문에. 그 절규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네, 네. 하지만 그거를 트럼프가 가갖고 남의 땅에 그렇게 사람 죽이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동의하시죠? 동의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좀 우스운 얘기로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전쟁이 이제 발생하면 네. 사실 반시위는 굉장히 억압하기 쉬운 거죠. 뭐 굉장히 쉬워지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일단 무기를 갖고 있는 측은 혁명 수비대 측이기 때문에 네. 그런 민주화의 운동은 굉장히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 두 가지로 또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걱정이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댓글에 보면 그 다음에 김정은 차례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 많이 나오던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왜냐? 왜요? 잘 보십시오. 누구를 때립니까 지금 이란이? 이란이 주변국. 미국의 기지를 때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북한을 때리면 북한은 지난번에 트럼프 일기 때 참수 작전이 나오니까 내가 죽으면 핵버튼을 1번, 2번 그걸 데드핸드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다음 그때 핵버튼 이 두 번째 누구? 네가 죽으면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한 기라도 미스하면 그냥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때리지 미국을 때리기 위해서 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이 카타르나 이런 데를 때리잖아요. 네. 어디를 출격한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저는 서해 출격이 그래서 무서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왜냐하면 중국하고 부딪히면 중국은 오산을 때리지 미국을 때리겠습니까? 참 그 미국은 그러니까 본인들은 진짜 아무런 타격이 없어. 피를 흘리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군사력을 행사해. 이번에 사실은 당대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뭐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란에 대한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공격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오히려 안 나오게 할 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핵 협상을 하고 있다가 죽여버렸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가족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맞아요. 예, 딸도 죽고 그 밑에 손자도 죽고 네, 가족 다 죽었다. 그 다음에 최고 그 옆에 군 수뇌부들이 죽었는데 네. 여기는 아까 분권화되어 있는 군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군대는 중앙 집권적인 군대입니다. 아까 같이 단추가 나눠져는 있지만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네. 거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당한다면 사실 북한 군대는 와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됐던 거는 차원이 아마 그거는 자기네들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네네. 근데 이란에 대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제2경 능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핵 ICBM 이것 때문에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란이 3,000기의 탄도미사일을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 버리지 그러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자기네들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조금 더 이것이 과연 우리 한반도에 좋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저는 반대편에 좀 생각도 있어요. 저 말씀도 맞지만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한쪽으로 등골이 선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9년에 미국 말 듣고 핵을 포기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저는 절망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하고는 일단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럼 핵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3월, 4월에 오히려 조우나 회동 정도에는 나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미국하고 안 친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네. 2월 26일 날 열병식에 미사일하고 핵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안 보여줬어요? 예, 10년 만에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신기 화면- 건드릴까봐. 네, 건드릴까봐 북한이 이미 때릴 걸 예상하고 싹 없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포기해 핵 협상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좋다고 하는 이 관계를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으려고 매우 애쓸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우리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또 호르무즈 해협 아니겠습니까? 네. 원유의 전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그런 곳인데 여기를 또 봉쇄하게 되면 유가 또 폭등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바로 저기. 네. 예. 지금 뭐 보도 보면은 28일 늦은 밤 기준으로는 여기 지나는 선박 통행량이 70% 감소했다. 근데 진짜 이게 실제로 지금 막기 시작했고 네. 민간 선박 4척을 또 공격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실제로 봉쇄 효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죠, 사실. 저렇게 네 척을 공격을 해버리면 아이고 어떻게 들어가? 겁이 나서 어떻게 들어가? 근데 지금 한 그러니까. 150 척 정도가 묶여 있다고. 묶여 있더라고요. 네, 못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 경제도 안 좋고 글로벌 경제도 안 좋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풀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나야 되죠. 이란이 풀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이건 못 풀어요. 아니 저는 이란도 이게 막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으로 그러니까 이란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지죠. 심해지고 그다음 피해가 중국이에요. 두 번째가 중국. 그래서 중국이 이란 석유나 중국이 일종의 이란의 저 결사항전에 그 기름을 사주고 하면서 이란이 살 수 있는 그 구세주가 될 가능, 구원해줄 유일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생각하면 전쟁이 끝나야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호르무즈가 한 번도 장기간 공식적으로 봉쇄된 적이 역사상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경고인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풀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럼 중국하고 이란하고 관계는 좋고 좋은데 지금 네. 이제 중국하고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은 무기를 대주지만 중국은 무기는 안 대줍니다. 무기는 대주지 않고 생필품 그다음에 기름 사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때렸을 때 비판은 하지만 딱히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건 없어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액션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원유를 거의 파는 걸 80%를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전쟁 나고서 트럼프가 그거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네. 중국이 좀 싸게 들여오는 이란산 원유를 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중국하고 이란은 친하기 때문에 중국 유수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 것만. 네, 선택적인 지금 봉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국들은 들어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란이 지금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만 때린 게 아니라 일반 건물도 좀 때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주변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요? 주변국들은 그러니까. 지금 화가 많이 났죠. 패닉이죠. 어떻게 해야 네. 돼? 왜냐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예를 들면 UAE 같은 경우는 네. 탄도미사일 거의 200발을 지금 요격을 했어요. 그 우리 거로 천무로 요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 요격망을 가지고 아니, 갔거든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아, 뭐- 왜 해요 그런 얘기를? 아, 우리 거 좋은 겁니다. 아이 그런 얘기 네.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요격망이니까 네. 그걸로 샜는데 그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죠 지금.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대응한대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럼 미국 편에 들어서 같이 전쟁을 할까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하고 못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특히 사우디는 그렇게 할 듯한 성명을 냈지만 네. 할 수 없는 게 이란이 아람코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세계 최대 석유 회사 네. 사우디의 젖줄 이거를 공격하면 사우디는 끝장나고. 끝장나죠. 아. 그러니까 이란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중요한 아킬레스 건은 다 이란이 지고 있어요. 쿠웨이트 유전 때릴 수 있죠. 아부다비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유전도 때릴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 기분은 나쁜데 꾹꾹 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결정적으로 이란은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제조업이 어느 정도 되고요. 아 그래요? 저 47년 동안에 단련된 제재에 단련된 그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미국이 저렇게 건드리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닌데 트럼프가 이제 끝났다 전쟁 충분히 이 적대적인 수뇌부를 제거했다 승리를 하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네타냐후가 있잖아요. 네타냐후가 그러니까 네타냐후 말을 안 들어야 아니요, 되는데 나타냐후도 트럼프 말 무시 못합니다. 아 무시 못. 네, 저번 전쟁에서도 작년 6월 전쟁에서 더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무시- 트럼프가 그렇죠,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손 들고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중단하면 나타냐후도 중단해야 돼요 이 전쟁은. 이거 같이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네. 이어가지를 못할 거고 전쟁은 계속 지금 한 달을 얘기했는데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최근 알리 라리잔이 있잖아요. 좀 실권자.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연락을 취했어요. 협상을 다시 하자고. 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연락 아니 받았다. 그 공격 이후에? 예예예. 전쟁 난 이후에 오. 새 지도부가 나한테 연락을 했고 협상을 다시 하고 싶어한다. 네. 나는 할 거다. 어. 그 대화를 할 거다. 네. 대화를 할 거예요. 그게 라리잔이에요? 예, 그게 제 생각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제 음. 생각에는 라리잔일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요? 라리잔일 가능성이 높은데 또 라리잔은 방금 나온 신문에는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을 했어요. 그럼 더 위험한데? 그렇죠. 더 수상한데? 수상하죠. 더 수상하죠. 더 수상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건 한 달 전쟁이지만 중간에 협상이 잘 되면 그 전에 끝날 가능성도 조금은 생기지 않았냐 여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죠.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천무 얘기 더 하라고 하십니다. 얘기요? 그 저한테 그래? 왜 우리 우리 무기. 제가 방산업을 왜 네가 막냐고 난리네. 더 계속 왜 하십시오.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천무 얼마나 좋은데. 아니, 저는 이제 또 이런 전쟁에 네. 괜히 또 우리나라가 아니요, 우리 용역망은 너무 좋습니다. 좋죠. 그거 없었으면 UAE는 불바다 됐을 수도 있어요. 불바다 지금. 되죠. 어마어마하게 네. 지금 근데 잘 막고 그게 있습니다. 요격 무기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하마스 학살할 때 썼던 무기들이 우리들 무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방산의 발전도 좋지만 사실 전쟁하는 국가에게는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원칙 있는 방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가 그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 제가 욕먹겠죠. 나서진 않겠습니다. 욕먹겠죠. 욕을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네 계속 또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동 국가를 계속 때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안보 지형을 이제 재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미국의 속셈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제 그 순위파라고 하는 그쪽이 자기네들에 더 친미적이니까 이란보다는 그쪽 나라로 인해서 그 중동의 안보 지형이 바뀌기를 원하는 건데 그걸 또 이란이 정확하게 아니까 계속 공격을 해대면서 이 나라들이 좀 지금 미국을 말려주지 않으면 이것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목적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 협상으로 이걸 멈춰버리면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거꾸로 국내 지지도는 떨어질 수뿐이 없는 겁니다. 왜 전쟁했냐? 예. 무엇 때문에 정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무슨 목적으로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출구 전략은 정말 있었느냐? 이걸 갖고 공격을 하는데 가장 거기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미국의 딜레마는 커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 이걸 사실 시작하면 안 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엔드 게임이 없는 전쟁이다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가 너무 불분명하게 된 거죠. 또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지금 200원 넘게 오른 데도 있다는데 요거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대통령 지금 그 석유 사업법 23조에 보면은요.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서 이 가격이 높은 경우는 고시를 통해서 최고 가격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위에서 담합 조사를 할 겁니다.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담합으로 인정되면은 또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점 매석이 일어난다면은 또 저희들이 매점 매석에 따른 치정 조치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또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그 일상에서 느끼기로는 오를 때는 엄청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뭐 국제 유가, 원유 유가 상승이 있긴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아직은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미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것은 이거 지금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또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 그런 태도잖아요. 네. 이게 공동체의 일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무슨 사재기나 이런 것도 안 하실 만큼 시민 의식 수준이 높은데 이런 상황 이용해 가지고 그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최고 가격 지정도 이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옛날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현재 상태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할 일은 하자.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부당하게 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좀 제재하시고요. 네. 담합 조사와 그에 따른 대응 조치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뭐 필요하면 하긴 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네. 매점 매석 부분 조사 처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행정 처분은 물론 이게 최고가 지정도 일종 행정 처분인데 그거 말고 이렇게 부당하게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무슨 영업 정지나 아니면 뭐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부과나 이런 제도는 없어요? 예, 현재는 아십니다. 그럼 필요하다면 제도까지도 마련하는. 아니 마련하는 게 현재 상태로. 예, 지금 공정위에서 예. 가격 전국적으로 지역사무소 다 가동해서 가격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담합 조사에 좀 신속하게 공정위 조사를 시작하면 그 관련한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어제부터 이미 당장 엄청나게 휘발유 경유 가격을 올렸다는데. 그 주유소들은 이제 그렇게 영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조사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 산업부에서 추가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석유 사업법에 이런 상황에서 단속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지금 그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더 강화해서 3월 6일부터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월 2,000회 이상 강력한 그 특별기획 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유소 직접 방문하고 그 예고 없이 방문하고 하면서 이게 정량의 미달하거나 그 담합이나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정량 미달, 뭐 가짜 석유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 권한에 따라서 이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품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경계
경고, 그리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짜 석유 판매 시에도 1회 사업 정지에 3개월 할 수 있고요. 정량 위반 시에도 1% 초과 시에는 사업 정지 2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조치 권한을 활용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틈타 폭리를 취하는 세력을 향해 무관용 원칙을 선포했는데요. 하루아침에 기름값을 200원이나 올리는 파렴치한 행태가 공동체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린 거죠. 단순히 우려를 표하는 수준을 넘어 최고 가격 지정과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을 자기 배를 불릴 기회로 삼는 이들에게 국가의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확인해준 셈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각 부처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매시간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귀를 기울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세계적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준 것입니다. 정부의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이 민생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